안녕하세요. 우박개입니다. 저는 이제 연휴 마지막 날인데, 지금 보니까 먹을 게 뚝 떨어졌어요. 똑도 아니고 뚝 떨어졌어요. 그래서 장 보러 나왔습니다. 장 보러 와가지고 뭐 보통 사는 게 거의 뭐 동일해요. 저는 일단 청양고추는 무조건 있어야 돼요, 집에. 청양고추 있고, 청양고추가 다 떨어졌으니까 그거 사고, 그 다음에 김치도 뚝 떨어졌어요. 그래서 김치도 사고, 김치가 보니까 종갓집이나 이런 거 비비고 이런 거 시더라고요. 저는 신김치는 그냥 김치찌개로 만족하는데, 그래서 제가 잘 사 먹는 거는 이제 하선정 거 잘 사 먹거든요. 그래서 그거 있으면은 그거 김치 좀 사고, 그 다음에 불고기를 좀 살까 뭐 생각 중입니다. 불고기 사면서 그 잘라놓은 당면하고, 그 다음에 양상추 사가지고 이제 국물 자작하게 만들어가지고 이제 식사를 해볼까 이렇게 생각 중이에요. 그 제가 대만 가고 불고기를 되게 맛있게 먹었거든요. 불고기 사실 잘 안 먹는데 옛날에 어릴 때는 잘 먹었었는데 요새는 그 너무 달게 만들어가지고 제가 불고기를 잘 안 사 먹어요. 근데 거기서는 심심한 게 옛날처럼 국물도 떠먹을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잠깐만요. 그래서 그 생각이 좀 나가지고 불고기 좀 사고, 그 다음에 물 사고, 뭐 라면을 잘 안 먹기는 하지만 아버지가 좀 드시기도 하고, 라면은 또 그냥 식품의 의미를 좀 벗어난 게 있잖아요. 그 비상식품이라는. 그래서 비상식품으로 사는데 라면은 제가 신라면 이런 거 말고 그게 아마 팔도일 거예요. 팔도에서 나오는 남자라면이라고 있어요. 마늘맛 좀 나는. 그게 신라면이 5개 들었는데 그거는 4개밖에 안 들었어요. 그래도 뭐 어쩌다 한번 먹으니까 그걸로 살려고 해요. 자, 그래서 이제 뭐 장은 그렇게 볼 거고, 문득 제가 그 대만 영상을 이제 거의 막바지인데 이렇게 편집 작업을 좀 하다 보니까 새삼스럽게 좀 깨닫는 게 하나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그 타이페이에서 그 외곽 쪽으로 빠져나가는 여행을 패키지로 했어요. 패키지로. 뭔 패키지냐 그러실 수 있는데, 크크데이라고 있잖아요. KK데이. 거기에 무슨 뭐 예류, 그 다음에 스펀, 지유펀 이렇게 다 갔다 오고, 그 저기 막 버스 태워주고 가이드 해주고, 식사도 뭐 그 저기 막 이렇게 파는 것도 식사라고 그러긴 뭐한데 좀 음식도 간단하게 파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먹고 싶으면 뭐 내가 사 먹을 수 있게도 해주고. 그래서 야, 이건 새로운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 프로그램에 참가했단 말이에요. 가격도 세상에 10,000몇천 원밖에 안 해요. 한 2, 3천 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야, 요새는 이제 여행 상품이 이렇게 진화를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거기서 잘 즐겼단 말이에요. 잘 즐겼는데 문득 집에 와갖고 이제 한국에 들어왔잖아요.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생각을 해보니까, 현직 작업을 하면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거 딱 패키지인 거예요. 제가 그렇게 인솔 나가고 했던, 동남아는 뭐, 요새는 인솔을 안 나갑니다만, 제가 랜드 오퍼레이터로 해서 했던 그, 노빵 투어라는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투어 이런 거. 그 상품이랑 대단히 흡사한 거예요. 그리고 가만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살짝 옷만 갈아입고 나온 거더라고요. 보니까. 문득 깨달았는데. 그렇게 제가 인솔을 다니고 여행업계에 있으면서도 못 느꼈던 거. 사실 좋은 게 그런 거잖아요. 왜? 일상적이었던 건데 반짝반짝 빛나는 거.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그리고 또 생각을 해보니까 거기 참여했던 손님들이 거의 한 90%가 젊으신 분들이었어요. 우리나라에서 패키지 그러면은 젊은 분들이 잘 안 가잖아요. 근데 실제로 대만에 가갖고 제가 말씀드린 크크데이의 KK데이의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사람들 중에 90%가 젊으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옷만 갈아입어도 다르게 느껴지는 걸 완전히, 그거를 새삼스럽게 느꼈어요. 새삼스럽게. 앞으로 근데 이런 형태로 계속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그럼 11,000원 가지고 어떻게 대만의 예류, 그 다음에 스펀, 그 다음에 질펀까지 가는 그 비용을 어떻게 여행사는 감당을 하느냐. 가만 가서 이렇게 지금씩 곱씹어 보니까, 그때도 그런 소리를 잠깐 하긴 했었습니다만, 현지에 참가할 당시에 가이드가 돈을 지금 엄청나게 쓸어 담고 있어요. 대만 그러면 잘 안 가는 지역이었거든요. 요 한 15년 정도? 15년 정도 사이에 대만을 패키지로 가는 인원들이 상당히 줄어들어 있었어요. 그런데 젊으신 분들이 자유여행으로 많이 가기 시작하면서 대만 수요가 지금 폭발적으로 늘어난 상태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거기 가가지고 젊으신 분들이니까 아무래도 경제적인 여유는 나이가 있으신 분들, 중장년층보다는 적겠죠. 그러니까 자유여행을 갔다가 이런 패키지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밖에 없어요. 구조상. 그냥 뭐 버스 타고 전철 타고 뭐 가서 밥 사 먹고 뭐 풍등 날리고 그런 거 가만 생각하면 돈이 훨씬 많이 들어가거든요. 개별적으로 여행을 가면. 근데 KK데이에서 프로그램을 참여를 하게 되면 만 몇천 원에다가 일단 기본 경비에다가 가갖고 스펀에 가서 풍등을 날릴 때 200달러를 내거든요. 그거는 이제 내가 여행사에 안 내더라도 현지에 가면 다 그런 가격이에요. 거의 비슷한 가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흔쾌히 쓰는 거죠. 여기까지 왔는데 이거 안 쓰랴 싶어가지고. 그 다음에 지펀드 가갖고 뭐 사는 거 별거 있나요? 별거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가이드가 마치 그냥 안내만 해주는 것처럼, 뭐 웬만하면 다 눈치채겠지만 그런 샵들을 데리고 가서 여기서 사시면은 괜찮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할인권까지 준단 말이죠. 그거 아주 전형적인 패키지의 수법이거든요. 그 스펀 같은 곳에서
그렇고, 그 다음에 예류 들어갈 때, 어, 가격은 같아요. 개별 여행으로 가나, 아니면은 뭐, 패키지로 가면 그걸 신경을 안 쓰니까 그렇긴 한데, 그냥 그 크크데이로 가나, 입장료는 같습니다. 그런데 가이드가 쫙 다 모아가지고, 줄 서지 마시고 여기서 잠깐만 기다리시면 제가 티켓 갖고 오겠습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가이드는 거기서 또 남기겠죠, 수익을. 아무래도.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보통 대만 같으면 요번에 시먼딩에서 출발을 하고 타이페이 역에서 출발을 하는데 버스가 다 찼단 말이에요. 거의 다 차요. 뭐 그 빈좌석 없이 다 차거든요. 그럼 한 40명 정도를 모객을 하는 형편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40명 정도의 그 입장료에 대해서 나오는 수익만 해도 꽤 될 거고, 그 다음에 스폰 가가지고 풍등이 200달러란 말이에요. 그거 제가 현재 여행사한테는 참 죄송한 얘기지만 그 원가가 얼마나 하겠어요. 200달러 중에 저는 50달러도 안 하리라는 라고 보거든요. 그거 대량으로 그렇게 사면 아무래도 금요일 경제가 성립을 하니까 돈을 벌겠죠, 아무래도.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50달러라고 치고, 그럼 뭐 비닐 쪼가리에다가 철사로 엮은 건데, 그게 뭐 50달러면은 우리 돈으로 한, 얼마일까요? 50달러. 50 곱하면은 2,500원 정도 되겠네요. 2,500원 정도 더 이상 할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러면은 거기서 150달러를 남긴다, 150 곱하기 40 하면 그게 돈이 얼마예요? 거기서 우리 닭날개 구워가지고, 아이스크림이랑 같이 엮어가지고, 뭐 한 100달러였나, 150달러였나 했던 것 같아요. 그럼 그건 또 얼마 할까요? 대량으로 사는데. 그럼 가만 생각하면 그런 40명짜리 팀을 보통 아침에 한 타임, 그 다음에 점심 껴갖고 두 타임, 많이 뛰면 세 타임까지도 뛸 수 있거든요. 뭐 외국에 나와서 이악 물고 돈 번다고 생각하면 세 탕 못 뛸 이유 없잖아요. 그냥 두 탕 뛴다고 생각을 합시다. 그럼 제가 말씀드린 그런 수익 구조에다가 곱하기 평균, 그것도 보수적으로 쳐서 30명이라고 치고요. 그러면 두 번 뛰면은 60명이잖아요. 60명에 대한 수익을 그렇게 남긴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게 만만치 않은 돈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가이드들은 돈을 벌고 있어요, 지금. 특히 이 동남아는 이제 그런 식으로 바뀌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린다고 해서 가이드는 순 도둑놈들이냐 그러면 그렇게 좀 생각경은 안 쓰고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가이드 뭐 솔직히 말해서 아무나 하나요? 그거 하기 위해서 이거 버스에서 이렇게 털라 그러면 공부를 무지하게 한단 말이에요. 책을 갖다가 몇 권씩 읽고, 그것도 그렇게 나가기까지 트레이닝 데이도 거쳐야 된단 말이에요. 아무나 한 번에 이렇게 내보내주지 않아요, 절대로. 현지 가이드들을. 그러면 최소 2, 3년은 아무리 못해도 요즘 같은 시기라도 버팅겨야 그런 팀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 좋은 팀이 있으면 아무래도 뭐 여행사 관계자라든가 경력이 오래된 사람이라든가 뭐 여행사 특히 패밀리가 많이 하는 패밀리 비즈니스이기도 하니까
패밀리 주겠죠. 돈을 많이 벌어요. 돈을 많이 벌어요. 느닷없이 편집하다가 문득 들은 생각이에요. 아, 이게 돈을 이렇게 14,000원 받고도 이렇게 돈을 벌겠구나. 견적이 딱 나오죠. 저 같으면. 이런 구조는 근데 전 세계 어디를 가도 바뀌지 않습니다. 절대로. 패키지, 그 다음에 세미 패키지, 요새 반자유여행이라고 하는 거. 반자유여행이 뭐예요? 현지에 가갖고, 그, 현지에서 오거나이즈드 된 프로그램을 이용하면서 수익을 여행사는 올리고, 그 다음에 관광객은 거기서 그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좀 수월하게 여행을 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톱니바퀴가 딱 맞는 거예요. 그거를, 중장년층들은 여태까지 패키지 가셨던 분들은 그냥 한국에서 어떤 신뢰성 면이나 안정성 면을 보고서 그냥 조금 돈을 더 주고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더군다나 우리나라에 출발하는 패키지 같으면 항공에 대한 어떤 수익도 있겠죠.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 다음에 구조상 한 여행사가 모객을 그렇게 많이 한다? 그런 여행사는 정말로 10손가락 안에 꼽아요. 우리나라에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투어, 모두투어가 전체 패키지 시장의 거의 80%를 담당을 해요. 나머지 노랑풍선이라든가 참 좋은 여행이라든가 그 다음에 요즘 교원여행이 브랜드를 내건 여행 이지, 전통적인 롯데관광, 이런 여행사들이 각축전을 벌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는, 야, 가이드 놈들 좀 더 쓴 도둑놈들이다. 그런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게 절대로 아니고요. 패키지에 대해서 너무 색안경 끼고 보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한번 뒤집어 봤어요. KK데이 구조 똑같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거에 의하면. 그래서 어떤 예를 들어서 젊으신 분들이 우리 어머니 아버지 여행 보내드린다 그럼 패키지를 그냥 보내셔야 되고, 그리고 패키지 나중에 항변할 때도 있잖아요. 내가 직접 따라가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그런 어떤 리스크 테이킹 하는 비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요번에 발견한 건데, 대만 같으면 클룩, 그 다음에 KK데이는 보니까 앱에 들어가서 이렇게 보니까 전 세계를 거의 커버를 해요. 유명한 도시들을. 저도 앞으로도 많이 이용할 생각이에요. 왜냐면은 14,000원 주고서 그거 버스 태워주고 가이드 해주고 그런다? 그걸 이용 안 할 이유가 없어요. 아무리 제가 프로페셔널이라 그래도 그걸 어떻게 전 세계를 다 커버해요. 그렇죠? 정말로 티끌 만큼도 나는 누구의 간섭 받기 싫다. 그럼 돈을 많이 쓰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여행업계도 좀 이쁜 눈으로 좀 봐주세요. 네. 제가 그 말씀 드리려고 장 보러 나왔다가 카메라를 켜봤습니다. 자, 또 어떤 내용이 생기면 인사드리기로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박개였습니다.